여러분, 혹시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낼 때마다 이상한 냄새가 나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옷에서 계속 퀴퀴한 냄새가 나고, 심지어 깨끗하게 빤 옷을 입었는데도 가려움증이나 피부 트러블이 생긴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세탁기가 화장실 변기보다 무려 100배나 더 더럽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더러운 세탁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아토피에 심한 경우 폐렴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지 아시나요? 실제로 제가 아는 78세 할머니 한 분이 몇 달 동안 원인 모를 기침과 가려움증에 시달리셨어요.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셨는데 우연히 세탁기를 열어봤더니 세탁조 안쪽이 시커먼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고 고무 패킹 안쪽에는 끈적끈적한 때가 가득했습니다. 냄새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세탁기 속 세균과 곰팡이가 호흡기에 들어가면서 기침,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도 세탁기를 제대로 청소한 후에는 기침이 차차 멈췄고 피부도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니 세탁기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세탁기 청소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방법들 대부분은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베이킹소다나 식초만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방법들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청소 후에도 세균은 여전히 살아있고 며칠 지나면 다시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세탁기 청소를 했는데도 며칠 지나면 다시 냄새가 나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탁기 속 세균과 곰팡이를 완전히 박멸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세탁기 냄새는 물론이고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까지 완전히 해결됩니다. 먼저 세탁기가 왜 이렇게 더러워지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세제를 많이 써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옷에 뭐가 묻을까요? 외부의 먼지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땀, 각질, 피지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다 기름 성분입니다. 특히 목 주변, 겨드랑이 등 부분에서 나오는 기름기들이 옷에 스며들고 이 기름 성분들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세탁기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름진 그릇을 찬물로만 씻으면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기름때들이 세균들의 먹이가 된다는 점인데요. 세균들이 이걸 먹고 급속도로 번식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냄새가 더 심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건 세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25도에서 35도의 따뜻한 온도와 높은 습도, 그리고 영양분까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세균들은 정말 빠르게 번식합니다. 몇 시간만 해도 수백 배로 늘어나고 하루만 지나도 수만 배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세균들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 호흡기 질환입니다. 세탁기에서 나오는 곰팡이 포자가 폐로 들어가면 기침, 천식, 알레르기 비염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세탁기 곰팡이 때문에
84세 할아버지 한 분은 계속 마른 기침을 하시다가 폐렴까지 번질 뻔했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 질환입니다. 세균이 묻은 옷을 입으면 아토피, 습진,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상처가 덧나면서 2차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한데요.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계속해서 세균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감기나 독감에 더 쉽게 걸리고 회복도 늦어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죠? 혈액에 세균이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는 병으로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탁기에서 진짜 더러운 것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세탁조 안쪽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 제일 더러운 곳은 세탁조 밑바닥과 배수 부분입니다. 여기는 항상 물이 고여 있고 우리가 세탁할 때 나오는 모든 더러운 물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세탁기 문 주변의 고무 패킹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접혀 있는 구조라서 안쪽 깊은 곳에 곰팡이와 물때가 잘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겉만 닦고 끝내시는데 진짜 더러운 건 보이지 않는 안쪽에 숨어 있어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시면 끈적끈적한 게 묻어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러운 곳은 배수 호스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람의 기름기, 각질, 먼지가 뒤엉켜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곳들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탁할 때마다 이 더러운 곳에서 나오는 세균과 냄새가 깨끗한 옷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제를 써도 소용없고 오히려 세균이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셈이죠. 그럼 이제 건강을 지키는 진짜 세탁기 청소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세균 박멸에 특화된 3단계 청소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온 불림법입니다. 먼저 세탁기 전원을 꺼주세요. 전원을 켜놓으면 물이 바로 빠져버리니 꼭 전원을 끄셔야 합니다. 여기에 산소계 표백제나 과탄산소다를 3컵 정도 넣어주세요. 이 성분들은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나 통을 이용해서 세탁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왜 뜨거운 물을 써야 할까요? 세균과 곰팡이는 6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죽기 때문에 찬물로는 절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3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3시간 동안 산소가 발생하면서 세탁기 곳곳에 묻어있는 세균들을 천천히 죽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세탁을 돌리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절반도 안 됩니다. 참을성을 갖고 충분히 불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온 세탁법입니다. 불림이 끝났으면 전원을 켜고 표준 세탁을 선택하세요. 온도는 60도로 맞춰주는데 높을수록 살균 효과가 좋습니다. 세탁이 시작되면 물이 일부 빠지면서 불려놨던 세제도 함께 빠져나가니 과탄산소다를 반컵 정도 더 넣어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세제가 있어야 죽은 세균들이 다시 세탁기 벽에 달라붙지 않고 물과 함께 배수구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완전 살균법입니다. 표준 세탁이 한번 끝나고 나면 락스를 종이컵 반컵 정도 넣어 다시 한번 표준 세탁을 돌려주세요. 락스는 강력한 살균제라서 남아있는 세균들을 완전히 박멸해주고 세탁기의 회전력으로 마지막 남은 세균들까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세탁조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고무 패킹 청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십니다. 물 500ml에 락스 뚜껑 1컵 분량의 락스를 넣고 희석해 주시고 물티슈도 준비해 주세요. 락스 농도가 너무 진하면 고무가 상할 수 있으니 농도를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락스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환기를 시키시고 고무장갑도 착용하셔야 합니다. 고무 패킹은 접혀있는 구조라서 겉만 닦으면 안 되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안쪽까지 구석구석 닦아주셔야 합니다. 패킹을 펼쳐서 안쪽을 확인해 보시면 시꺼먼 곰팡이와 물때가 많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락스를 적신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내세요. 고무 패킹 청소는 세탁 횟수에 따라 가정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82세 할머니 한 분은 고무 패킹 청소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세탁기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서 확인해 보니 고무 패킹 사이에 곰팡이가 가득해서 틈이 생긴 거였답니다. 결국 패킹을 전부 교체해야 했습니다. 이제 세탁하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성세제와 산소계 표백제는 같이 쓰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세제는 같은 알칼리끼리 써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제와 식초를 함께 넣는 것인데요. 알칼리 세제와 식초가 만나면 서로 중화되어서 세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초는 헹굼 단계에서 사용하면 옷에 남아있는 잔류 알칼리 세제를 중화시켜 주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락스만 사용하는 거예요. 락스는 살균제이지 세척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척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너무 자주 청소하는 건데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세탁기 부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청소 후 바로 세탁하는 것인데요. 청소 후에 세제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추가 헹굼을 한 후에 마른 천으로 내부를 잘 닦고 환기를 충분히 하여 락스 냄새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지키는 세탁기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탁 후에는 반드시 문을 30분 이상 열어두세요. 습기를 제거해야 곰팡이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젖은 빨래를 세탁기에 오래 방치하시면 세균이 급속도로 번식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세제와 섬유 유연제를 많이 넣는다고 세탁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니 정량을 지키세요. 오히려 너무 많이 넣으면 찌꺼기가 생겨서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60도 이상 고온으로 세탁하세요. 이렇게 하면 옷에 붙은 세균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탁망을 적극 활용하세요. 와이어 브라나 지퍼가 있는 옷들은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을 하면 손상이 덜합니다. 여섯 번째, 세제통과 섬유 유연제 통도 정기적으로 빼서 헹궈주세요. 이런 작은 관리가 세탁기 수명을 늘려줍니다. 일곱 번째, 배수 호수도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청소해 주시고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이 이 방법을 따라 하신 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빨래에서 나던 꿉꿉한 냄새도 피부 트러블도 없어졌고 거기다가 고장이 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관리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탁기는 그냥 빨래만 하는 기계가 아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세균과 곰팡이를 완전히 박멸하고 알레르기, 피부 트러블,
호흡기 질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진짜 더러운 곳은 배수 부분과 고무 패킹이고 고온 불림과 살균이 핵심이며 정기적인 관리가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